다시 가난해지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 퇴퇴퇴. 어머. 가난해질 일은 없지만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만 잘 알면 어느 업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업의 형태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형태가 일의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까지 터치를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세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뉴 챕터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나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선택을 하고 익숙했던 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랜 시간을 직장인으로 살다가 독립한 분을 만났었다면, 오늘은 이미 크리에이터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할 만한 성과를 내고 다시 회사로 간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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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소개가 들어오나. 누구신가요? 네, 인사 저는 나눠주세요. 두 가지의 소개가 있는데요. 네. 크리에이터로서는 돈 얘기 밝게 하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짬부. 네, 55만 크리에이터고요. 55만. 그리고 지금은 또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이제 짠 PD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PD 활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근데 요즘사에 이제 출연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1년 전쯤. 1년 전.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랑 완전 좀 사뭇 달라진 느낌? 맞아요. 진짜 그 요즘사를 지금 나오는 게 되게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대변화가 있었어가지고 진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터를 넘어서 약간 PD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뭔가 그 사이에 어떤 저희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런 걸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완전 굿 타이밍에 연락을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 인터뷰의 타이밍이 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 연락해주시는 타이밍이. 너무 다행이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1년 동안 짬부님의 어떤 그 행보들을 지켜보면서 진짜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맞아요. 진짜 많이 보였고, 그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선택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맞아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좀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왜냐면 저도 약간 힘든 시기를 작년에 좀 많이 진짜요? 보냈어가지고 그런 얘기 해보고 싶었는데 딱 지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근데 좋아요. 바로 흔쾌히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네. 하실 말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어요. 너무 많아. 일단은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55만 유튜버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회사를 다시 가셨어요. 네. PD로 일을 하신다고. 네. 일단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무슨 그쵸. 일을 대체 하고 있는지. 근데 네. 이게 이제 이해를 그냥 빨리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막 구구절절 설명하기 어려워서 저 입사했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도 맞긴 한데 좀 더 파트너 관계로서가 좀 더 맞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교육회사이자 기획회사인 곳에서 제가 미디어 팀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거긴 미디어 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채널을 제가 영상을 너무 찍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 진짜요? 6월부터 들어가게 됐고, 이제 6개월간 작게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하고 네네. 그 외에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 활동들 영상 찍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저한테는 진짜 소속감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엔잡이나 어떤 프리랜서 뭐 혼자 일하기 이런 것들을 되게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실상은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상. 너무 외롭고 너무 고립되고 맞아. 이게 맞는지 방향성을 조언을 받을 어른도 없고, 그런데 그게 또 외부 활동을 계속 김짬부로서 하다 보니까 그냥 너 잘하고 있잖아. 뭐 50만이잖아. 이런 말만 계속 듣는 게 3년, 4년이 반복됐던 것 뭐가 같아요. 불만이야? 그냥 좋잖아. 너 대단해. 뭐 약간 그냥 정말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자리들만 계속 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트루스 그룹의 대표님, 제가 이제 소정님으로 부르는데 그분을 만났고, 그때부터 뭔가 저의 어떤 뭔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무언가의 일, 그러니까 전 영상을 좋아하니까 영상으로서 이 그룹과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게 그러면은 됐죠. 거기서 먼저 뭐 미디어 팀을 뭐 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영상 너무 이러면서? 찍고 싶어요. 전 유튜브 좋아하니까 이런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뭔가 이게 영상들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트루스에서 나오는 영상 저도 막 몇 번 보고 진짜요?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네. 뭔가 계속 바뀐다. 그리고 네. 조그맣게 계속 옆에 짬부님이 등장하는 계속 거기서도 못 버린 관종력. 그런 거를 봤는데 어쨌든 파트너지만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영상들 위주로 일단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맞아요. 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 트루스의 영상도 이제 만들고 그 안에 또 브랜드가 뭐 뛰어노는 논술, 뷰클런즈, 스웨덴 피크닉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도 제가 막 다양하게 이야기를 진짜요? 하고 또 이제 이번에 트루스 그룹이랑 데스커가 공감 네네네.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숭님이랑 같이 네네네. 총괄 디렉터로 이제 하게 됐어요. 트루스가.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영상들 뭐 디지털 사이니지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작게라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마 영상 보실 텐데 그게 약간 자기만 나오는 영상이 정말 잘 만든 영상인가에 대한 의문이 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편집을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영상이라는 게 좀 더 많이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작년부터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막 다시 사회 초년생이 된 느낌. 그러네요. 진짜 회사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상 뭐 채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하는 외부 프로젝트들도 같이 하고 거기에 맞아요. 들어간 영상도 만들고 네네. 브랜드 영상도 만들고 네. 막 진짜 회사 맞아요, PD로 맞아요. 딱 들어간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러면 그냥 뭐 월급 받고 뭐 출퇴근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회사 하면 바로 그런 거부터 떠올리더라고요. 월급이 얼마고 뭐 어떻게 출퇴근을 하고 뭐 사무실은 어디고. 근데 이제 저는 업의 형태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형태가.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이해가 쉽게 그냥 회사 들어갔어요라고 말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요즘 브이로그도 찍고 있는데 이런 일의 형태도 진짜 얘기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처음 시작이 요즘사. 왜냐면 진짜요? 요즘사는 진짜 일에 관심 네네.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꼭 여기서 처음 풀어야겠다. 좀 그래서. 다르게 일을 하고 있다. 네, 일단 맞아요.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랑? 일단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그 앞전에 진짜 뭐 동료들의 응원 막 그 안에서 어떤 안정감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실력의 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는 조회수 잘 나오는 게 실력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거의 80-90%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뒷단의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영상미가 좀 더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정말 음악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는 없을까? 이 안에 어떤 들어가는 소스들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거기 안에는 뭐 마케터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VMD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이러니까 한 영상을 너무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야 너 못했어 너 이거 별로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좋은데 딱 이 정도 선 높여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교육회사고 기획회사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결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인터뷰 영상을 편집했는데 제가 진짜 디자인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 디자인 감각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막 잡지를 추천해주고 또 어떤 그 숭님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해독백님을 만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원해독백님이 바로 즉석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한 개인이 유튜브를 만들 때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선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팀이 있다는 건. 그렇구나. 보통은 회사에서 이제 약간 거꾸로 많이 가는데 회사에서 이제 모두의 것을 막 많이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을 쌓다가 맞아. 그래도 나는 내 거 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반대로 된 거잖아요. 내 맞아요. 거를 실컷 해보다가 여기에서는 물론 그때도 조회수나 이런 것도 지금도 중요하지만 사실 약간 그 시선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영상의 질이나 담는 이야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맞아요. 그랬을 때 만족도는 크기보다는 뭔가 그 만족도의 질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 맞아요. 진짜 딱 표현해 주신 게 맞는데 그 만족도의 질이 진짜 달라진 게 사실 3년, 2년까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뭐 심지어 영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막 재료비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 나가는 비용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료비. 나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거의 저에게 오니까 특히 저는 장비 투자 이런 것도 진짜 안 했어가지고 요즘에는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걸 2년 3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좀 현타가 왔냐면 그 유튜브는 최근 올린 영상 10개 중에 1위를 하면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그 폭죽을 터뜨리는데 그 공간과 순간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돼도 그냥
좋아 그러고 뭐 이렇게 말고 뭐가 이렇게 돼도 남편도 이걸 100% 이해할 수는 없고 물론 축하는 해주지만 근데 이제 이게 팀으로 딱 되니까 폭죽 터지면 그 단톡방에 같이 공유하거든요. 다 같이 그럼 다 기뻐하는 같이 거. 막 장모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피드백 해주셔서 뭐 이 부분 너무 좋다고 막 댓글 달렸어요. 막 캡처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약간 좀 일의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까지 터치를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근데 아까 방금 남편 얘기하셨는데 근데 네. 남편도 지금 퇴사하고 같이 맞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것도 한 2년 전부터 네. 한 40 전에 퇴사하고 싶다 남편이 저랑 남편이 나이 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40 전에 퇴사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오빠는 대기업 그러니까 다니고 대기업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물론 너무 뭐 복지 좋고 연봉 좋고 하지만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일의 문화나 그러니까 조직 문화 같은 게 특히 개발자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는 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히 틀렸다 혹은 뭐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도 할 그것도 없는 그냥 오히려 회사지만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영역에서만 일하고. 네네. 대부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너무 근데 오빠 이렇게 너무 좋아.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빠도 그래 이걸 한 1년간 하다가 계속 같이 만났었거든요. 많이 이런 그 문화를 팀들이랑.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진 이런 약간 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가 오빠가 이제 회식을 진짜 안 해요. 근데 회식을 딱 한 번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에서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연예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든지 어떤 걸 요즘 좋아해?라든지 어떤 우리에 대한 이야기나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야 누구랑 뭐 이혼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인스타 모아보기에 뜨는 가십들. 예. 근데 그게 막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정말 내가 있는 환경이 바뀌었구나를 좀 세게 느낀 거예요. 약간 짬부님이랑 얘기하던 거랑 너무 그게 대비가 컸나 보다. 대비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왜냐면 개발자니까 내 일에 있어서 개발자가 할 일이 뭐가 있지 고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쓴 거예요. 뭘 만들지? 뭐 가게 뭐 같이 할 게 있나? 같이 할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하는 일을 먼저 같이 하면 된다는 걸 또 이제 좀 알려주셔가지고 미디어 일을 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미디어 팀으로 일하시는데 그러면은 약간 개발적인 어떤 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걸 아예 버리진 않고 있는데 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전 유튜브를 하는 4년 동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분석 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그런 뭐 그래프나 뭐 숫자 이런 거 잘 안 네네네. 봐요. 그냥 안 터지면 안 터진 거고 터지면 터진 거다. 약간 이런 아주 간단한 공식을 갖고 사는데 진짜요? 그럼에도 그렇게 했으면 진짜 재능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석이 불가능해요. 왜 안 된지에 대한 그냥 그래서 감정이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너무 힘들고 뭐 안 돼도 댓글 좋으면 그냥 기분 좋고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한 4년을 운영했는데 남편은 숫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분석 탭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만 잘 알면 어느 업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을 잘 활용한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를 잘 보고 네. 개발자다 보니까 꼭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분석하고 숫자를 잘 맞아요. 보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장점을 맞아요. 거기서 지금 발휘를 해서 네. 엄청 분석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엄청 그러면? 분석하고 진짜 신기한 게 저를 찐이라고 부르는데 네. 밤에 찐이 이거 그래프가 심상치 않아요. 다음날 아침에 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꼬리처럼 살짝 쳐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결국에는 일하는 환경, 일하는 태도, 거기 안에 있는 동료들 그게 다구나. 그 뒷단에 어떤 나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막 활용해보면 되는 네네. 거고 나는 개발자인데 이거 못해 이거 몰라 이럴 게 아니구나 이제는 이런 걸 또 오빠 보면서 많이 배웠죠. 저희 거 그래프 좀 가져가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저희 거 지금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남편은 대기업 대사하시고 네. 짬부님은 50만 유튜브 채널을 뭐 버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두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네. 또 열심히 다른 영상들을 만드시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제가 놀랬던 거는 집도 이사를 하셨어요. 이제 네. 완전 그냥 인생을 바꿔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약간 30대를 달리 살겠다. 왜냐하면 짬부님 약간 그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20대 내 집 마련 해가지고 맞아요. 뭐 2년 만에 1억 모으고 그걸로 내 집 마련했다. 30평대 신혼집 네, 마련했다. 맞아요, 이걸로 맞아요.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지금은 6평 원룸에 사신다고요? 네, 맞아요? 서울 역세권 6평 원룸에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왜죠? 왜죠? 아 이것도 그러니까 집을 일단 팔진 않았는데 네. 용인에서 거의 왕복 4시간 정도 걸려요. 막 키웠을 때 기준 한 3-4시간 정도. 그러니까 늘 고속도로에 하루에 4시간 정도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게 그 경기도인들은 진짜 고민하는 그 공감할 텐데 너무 당연해져서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함까지는 안 느끼고 조금 피곤하다 정도로 늘 살다가 제가 30대는 정말 한정된 나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몰빵해서 그 영역에 진짜 프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가장 비싼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이제 체력과 에너지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체력과 시간. 진짜 나도 똑같은 거 요즘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당연히 6평부터 알아본 건 아니었고 네. 15평까지도 괜찮을까? 한 18평 이렇게 알아보는데 비하가 아니고 그러면 자꾸 분당 수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그 강남 진짜 그냥 찐 역세권으로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꾸 내려가죠. 네,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조건 지하철이 가까울 것, 그냥 무조건 시간이 최대로 절약될 것이 저의 1순위였어요. 어딜 가도 빠르게 갈 수 네, 있게. 네. 자꾸 사람이 이건 아니지, 이거 이 정도 평소에 절대 못 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뻥치고 한 80개 정도의 집을 본 것 같아요. 진짜요? 개수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지역은 한 6개 봤는데 뭐 잠실도 보고 뭐 수서 뭐 분당까지도 갔었는데 그럼 몇 평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6평이 된 거예요? 한 처음에는 이제 18평 정도 그 투룸은 돼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줌으로 독서 클럽하고 이런 게 있는데 둘이 다른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그러면은 겹쳐요. 겹치잖아. 네, 그래서 방은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또 멀어지고 막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고 집 오면 진짜 뻗어서 자기 바쁘니까 잠만 자도 상관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의 결국 1원칙, 1목표는 무조건 시간을 아낄 것이니까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도저히 못 살겠으면 1년 뒤에 옮기자라고 했는데 웬걸 오자마자 다이소 옆에 있고 올리브영 옆에 있고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지. 그냥 너무 이거구나. 서울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경기도민이 이제 서울에 가서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전혀 진짜 막 불편함 하나도 없이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내 어떤 전문성 키우겠다. 그거 네. 하나로 6평에 지금 살고 계신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6평에 사는 것과 전문성이 그렇게 막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했을 때 여름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가을에 그 추수량이 달라진다. 만약 여름에 내가 뭐 열심히 살면 그만큼을 추수하는 거고 여름에 내가 대충 살면 뭐 가을에 그만큼 추수를 덜 하는 건데 가장 위험한 게 여름의 시기에 가을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가을은 약간 조금 그래도 이제 추수도 하고 겨울에 이제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건데 뭔가 내가 지금 막 그냥 그래도 좀 적당히 편하게 살고 싶어 뭐 워라밸 지키고 싶어 하면서 사는 게 과연 가을에 내가 돌이켜봤을 때 지금의 나를 고마워할까? 로 생각해봤을 때 전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진짜 여름답게 살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여름의 시기라고 네. 생각해서 진짜 뜨겁게 살자 해가지고 사실 집이 가까우면 가장 좋은 게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서 더 하고 가자 일을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모든 선택의 기준이 좀 더 일로 맞춰지는 것 같아서 이사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보통은 20대 때 그런 자취를 하다가 또 30대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신혼집을 구해서 옮기고 막 맞아요. 이런데 이제 반대로 20대 모든 걸 반대로 일도 반대로 사는 것도 반대로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막 내 기준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기준이 있었으면 그런 선택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약간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고 진짜 일을 잘하고 싶어하고 그 자기 분야의 프로가 되고 싶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니까 이게 막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친구들 만나면 되게 의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도 막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저희도 요즘에 커뮤니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그 내 주변에 5명이 나를 표현한다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5명이 주변에 5명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짬부님이 딱 그렇게 환경을 바꾼 맞아요. 거잖아. 내 맞아요. 환경을 내 주변에 진짜 있는 맞아요. 사람들과 나랑 소통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 선택으로 바꿔서
그 사람들과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새로운 선택을 그렇게 맞아요. 과감하게 하고 육평을. 있는데 아까 그 새로운 일의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세대 처음 얘기하는 걸 것 같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출퇴근을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네,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 이유도 뭐 출근 시간이 이거니까라는 기준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게 좀 바뀌었는데 거기 가서 아침에 이제 저희 30분 정도 독서 문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같은 책을 돌려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내 하루의 태도를 같이 다져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뭐 이 책 이 부분에서 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래서 이런 태도로 난 일하고 싶다. 이런 걸 나누는데 사실 아침부터 그렇게 뭔가 치열하게 확 되는 그냥 그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출근을 하는 거고 또 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피드백 해주는 분화들 그래서 제 작업물 보여주거나 혹은 제가 요즘에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출근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물론 뭐 10시까지 그 10시가 출근 시간 이런 건 있지만 10시니까 출근이니까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랑 거기 지금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한 네,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 근데 짬부님 그래도 출근 안 해도 되는 입장. 뭐 그런 막 안 해도 된다. 오늘처럼 오늘 이제 오전 11시니까 오전 11시에 저 요즘서 촬영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그게 막 반차 연차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좀 자유롭게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걸 더 잘하고 싶지를 봤을 때 난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일을 해야지. 약간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의 형태 자체가 완전 바뀐다기보다는 인식의 차이인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냥 억지로 오늘도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 조직 문화에서 뭔가 비롯된 그런 거를 잘 누리고 계신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짬부님의 표정 이제 1년 전과 너무 달라졌어 진짜. 표정과 그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짬부님 채널에도 이제 1월이 되고 나서 영상이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침대 작년 앞에서 1월. 앉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막 울것 거의 같이. 막 울먹거리면서 맞아요. 막 그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그 시기에 약간 슬럼프나 뭐 번아웃의 어떤 시기였나? 근데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맞아요.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영상에서 짬부님이 이 유튜브가 너무 어렵다. 그때 당시에 어떤 게 그렇게 어려우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개의 감정을 좀 잘 갖고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 영상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 영상으로 사람들 장난하게 바뀔 거라는 약간의 뽕도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난 우주의 먼지야. 막 그렇게 힘 막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이제 너무 몰리면 안 되고 되게 이거를 잘 갖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낮과 밤처럼 둘 다 뭐 낮이 좋고 밤이 좋고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이걸 갖고 놀아야 되는데 그때 저는 너무 이 앞전에 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되는데 왜 못 바꾸지? 이게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약간 이런 이거에 너무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왜 안 안 되지? 되나? 그리고 난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된 건가? 왜? 그러니까 짬부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20대에 1억 모았어요. 잃어버리니까 그럼 저는 22살에 1억 모았어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버리면 그치 거기에서는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이제 30이 됐고 뭐 이제 30이 가까워지고 결혼도 했고 이제 뭔가 그 뽀용한 사람이 돈 모았다는 그 느낌은 이제 사라졌나? 막 이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그럴 때일수록 고립되면 안 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더 깊이 간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그냥 사실 뭐 영상 하나 중요하지.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바꾸겠어? 그냥 나가서 좀 밥도 맛있게 먹고 놀면 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제가 만드는 영상 하나에 그 제가 담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지? 약간 이 내가 뭐라고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데 그랬구나. 내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돈 뭐라 그랬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놀이터가 아니라 엄청 큰 강연장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근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해 마무리는 하자, 한 해 회고는 하자 하면서 찍은 영상이 이제 그 영상이었어요. 그 50만이 된 것도 약간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처음 그래서 좀 그때 빠르게 진짜 오른 게. 저 아마 요즘사 인터뷰 때도 했던 얘기, 따로 했던 얘기 같은데 네네네. 채널 큰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유 채널 크면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50만 대비 조회수가 다 오픈되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주변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50만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50만인데 생각할까 막 봐. 7천회 장난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막 그렇게 하고 또 광고주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맞아. 광고주들한테 너무 어떡하지? 막 그리고 찐짠이들이 보기에도 뭐 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 요즘 어떡하냐 막 이렇게 특히 가족들의 지인들 막 그렇게 걱정을 한대요. 딸 요즘 괜찮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회사 다니거나 그냥 프리랜서 살면 내 수입이 얼마인지 그쵸, 그런 게 아무도 안 모르고 보이는데. 뭐 상관없는데 이제 이거는 조회수라는 숫자가 너무 맞아, 오픈돼 맞아. 약간 그 투명 통장 같이 맞아.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에 그 좋아요 안 보이게 하는 게 너무 좋아. 그 여러 명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를 바라고 올린 게 아니어도 그게 다 오픈되다 보니까 그걸 신경 쓴다는 내 맞아요. 자신을 발견하고 신경을 안 쓰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맞아. 하물며 이제 50만 구독자를 가졌다 이것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또 한창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근데 좀 점수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채널 그 조회수 많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재테크나 약간 돈 관련된 부분이 약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다운되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냥 저는 근데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뭐 저희 채널 보고 뭐 몇 년을 했는데 뭐 이거밖에 안 되면 망한 거지. 진짜요? 뭐 이런 버린 채널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숫자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걸 했던 가치나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어느 순간 그 씬에 있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등락이 사실 내가 이거를 잘 못 만들어서 다운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분위기상 어떤 알고리즘이 사실 트렌드잖아요. 뭔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고 그 흐름이 내가 하는 얘기랑 안 맞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는 건데 약간 그거에 너무 이제 매몰되면은 저도 막 일희일비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우주의 먼지인데 뭐 약간 우주의 먼지가 영상 하나 찍는 게 얼마나 대단하요. 약간 이런 또 그냥 우쭈쭈 해주는 내 스스로를 해주는 마음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같이 이렇게 좀 갖고 놀아야 되는 건 지금은 조금 그래도 할 줄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못했어가지고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그 시기에 막 영상을 막 지우고 싶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맞아요. 막 무슨 약간 어떤 악플 뭐 이런 것 때문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약간 사람이 가장 우울해질 때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자꾸 보게 되는 그 내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의 괴리가 클 때 우울해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재테크 유튜버다 보니까 재테크 잘하는 사람은 자산가 투자자 조금 더 가면 사업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영상 인터뷰도 그런 사람들하고 하고 커뮤니티나 어떤 모임 같은 것도 그런 분들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런 만남들이 약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돈 얘기는 누가 봐도 들어도 약간 혹하고 재밌고 약간 저는 뭐라고 해야 돼 롤러코스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너무 짜릿하고 재밌는 그런 것들을 듣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사업화해야 되지? 막 이런 내 현실과 내가 자꾸 바라보는 것의 괴리가 점점 커지니까 그치 옛날에 했던 영상들 옛날에 찍었던 영상들이 자꾸 다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거를 이제 인문학습관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추파춥스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약간 계속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괴리를 빨리 깼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좋은 거 아닐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못 끊어내다가 끊어낸다? 그러면 그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근데 서서히 좀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안 만나고 조금 보는 컨텐츠도 좀 이렇게 달리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괴리가 맞춰지면서 지금은
모든 영상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지금의 내 속도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둬야 되는데 친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잘 지내고 그 친구 너무 좋아하지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런 화두들이 나랑 안 맞을 때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약간 불편함을 느낄 때 그거 꼭 계속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시기에는 또 우리가 같이 가다가 또 아닌 순간도 있고 또 언젠가 다시 또 비슷해지면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건데 맞아. 약간 우리가 이 기회 아니면 저 사람 이제 다시 못 못 만날 것 같아. 막 맞아. 이런 생각으로 막 억지로 만남을 하기도 하고 막 네트워킹 하려고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돈 없을 때 가장 서러운 건 돈 있는 사람 말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그냥 싸하거나 어떤 태도나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나랑 가치관이 크게 맞지 않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 그래도 뭐 돈이 벌었으니까 인성도 좋겠지? 혹은 그러면 저런 인성이어야만 돈을 버는 건가? 그럼 나도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바뀌어봐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그 모든 제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기준을 돈으로 정하니까 이게 결국엔 꼬꾸라지더라고요. 어떤 여러 면에서. 그래서 지금은 물론 저는 당연히 돈도 벌 거고 돈도 그죠,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다져야 하는 것들이 뭘까에 대한 이게 뭐 실력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요즘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짬부님 채널에도 막 그런 게 많았고 막 1억 모았어요 네. 하고서 뭐 인터뷰 하시는 분도 뭐 100억 10억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고 막 건물주 분도 많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좀 지나고 이제는 좀 다른 목표가 생기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요즘사에서도 막 부동산 계약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저희 코너가 이제 그 책상 위에 물건을 네. 나를 소개하는 거였는데 나를 소개하는 물건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어. 약간, 집 있는 여자 이렇게. 근데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뭐 여전히 저는 이제 서울 와 보니까 정말 서울에 살고 싶다. 그래서 서울 뭐 집 살고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어떤 목표긴 여전히 그런 게 좋고 네네. 목표긴 하지만 진짜 이제 큰 목표는 오래오래 쓰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양가 감정 진짜 내가 만드는 영상이 아주 0.1이라도 뭔가 조금 나아지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동료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킹이 끊임없이 그냥 재밌게 살고 싶다. 0.1이라도 나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짜 기여하고 싶다. 그냥 이런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죽는 날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빨리 은퇴하고 싶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샤워하면서 와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를 누군가 나에게 부탁하고 이 과정이 진짜 재밌고 진짜 감사한 건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이거 단가 안 맞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물론 그런 거 되게 꼼꼼히 보긴 해야겠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아주 거만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샤워하면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다. 약간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계속 레벨이 높아지는 거.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이렇게 브랜드 프로젝트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좀 더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어떤 이런 컨텐츠라는 거, 미디어라는 게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그게 진짜 막 애플, 구글까지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상이라는 게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좀 더 진짜 크리에이터에서 약간 진짜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 좀 더 바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짬부님이 지금 이렇게 바뀌기까지에 뭐 좋은 얘기를 읽고 해도 그 번아웃 시기에는 그런 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뭔가 좀 나를 약간 끄집어내고 깨워준 뭔가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그때 만났던 이제 사람들이 좀 달라졌었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질문?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아직 덜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사업 준비 같은 거 해? 뭐 영상으로 어떻게 돈 더 벌 건데 막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는데 너무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걸 물어보면서 좀 그때 한번 좀 깨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단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근데 저도 처음부터 막 그런 동료들 만났다고 해서 바로 막 짜자잔 이렇게 바뀐 건 아니었고 그 전에 제 삶이 있잖아요. 그걸 되게 깨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도움됐던 거는 진짜 달리기가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 100일 동안 3km를 달렸어요. 네. 근데 중간에 진짜 막 무릎이 아프고 해가지고 좀 빨리 걸은 날도 있긴 하지만 새벽 2시에 집에 와도 무조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 나도 막 달리기 하겠다 하니까 오늘 추워서 안 가고 뭐 오늘 뭐가 해서 안 가고 막 이랬는데 맞아. 어떻게 한 번도 안 어기고 100일 동안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와. 근데 사실 한 3-40일 동안은 와 이게 뭐 되나? 아, 그래 뭐 살이나 빼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뭐 와서 막 뭐 먹고 이러느라 사실 살은 안 빠졌지만 한 70일 차 때부터 이게 제가 계속 인증했거든요. 인스타 맞아, 스토리에. 그러다 보니까 한 50일 차쯤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고 뭔가 할머니 요즘에 진짜 달리기 하잖아요.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겼고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아 그래 나는 계속 달리는 사람이야라는 그 정체성,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결국에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아 나는 매일 달리는 사람이고 나는 뭔가 지키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한 50일 차 때부터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 70일 차 때부터는 정말 제가 느낄 정도로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겠다.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저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하던 제가 약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다른 일의 영역에서도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주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변화가 뭐 이불개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 70일 차 때부터 있었고 이제 80일, 90일, 100일 됐을 때는 이제 뭐가 그렇게 바뀌었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서울 이사를 했고 너무 많은 게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주변인들이 지금 그 달리기 크루가 생겼어요. 이제 짬부의 기세를 대박. 우리도 따라가자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 멤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제 하고 이런 되게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달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0일 달리기 끝나고 사실 그렇게 달리면 안 된대요. 무릎에 매일 달리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병원도 안 갔던 이유가 분명 가면은 뭐 달리지 마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내 의지를 꺾일까봐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돈을 모았을 때도 진짜 좋았던 게 다시 가난해지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 퇴퇴퇴 어머, 가난해질 일은 없지만 약간 가난해질 일은 없지만 짠테크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계부 여전히 쓰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알고 관리하는 게 전혀 무섭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맞네. 그래서 달리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혹여나 내가 다시 기세가 꺾이면 혹여나 내가 다시 조금 쭈글쭈글 거려지면 난 무조건 다시 달려야지 이러는 게 생겼어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거는 비타민을 정말 잘 챙겨 먹었어요. 좋네요. 저 비타민. 네, 뭐 어떤 제품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거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 비타민을 잘 챙겨 먹는 게 큰 도움이 됐다. 아침 저녁으로 절대 빼먹지 않고 먹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네, 안광은 비타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안광이 달라졌어. 안광이 달라졌어. 달리기와 비타민에서 나온 거다. 비타민 몸은 무조건. 저는 중간에 또 너무 심할 땐 막 그냥 수액도 맞고. 기분이 처질 때는. 근데 진짜 저도 그래서 달리기 막 조금 시도했는데 그랬던 게 초반에 좀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남편한테 계속 오빠 같이 가자 이러고 그리고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 다짐할 때 블로그 글부터 썼는데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하려다가 그러면 혼자 조용히 포기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라고 썼거든요. 그 진짜 선언의 힘 진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쪽팔림이 이긴다. 왜 그러잖아요. 그 넘어져도 우리 바로 일어나는 이유가 쪽팔려서 빨리 막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가지고 사실 저는 그게 좀 달리는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70일, 80일 차 때부터는 뭔가 이때 멈춰버리면 기세도 멈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좀 끝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한 70일 차부터는 진짜 그냥 어떡하지 이런 마음 없이 달린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달려야지 약간 이런 마음. 저 그거 있거든요. 30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0분까지 안 쉬고 달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1분 달리고 그다음에 2분 달리고 뭐 이렇게 늘려가는 거 이렇게 도장 찍어가면서 런데이? 네 맞아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도하는데 계속 중간에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맞아. 근데 그게 왠지 선언의 힘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증은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런 거 안 올리고 그냥 오늘 했어요 이렇게만 한 거지. 맞아. 그럼 내일 안 해도 사실 누가 뭐라고 말하니까. 맞아. 저는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상황이 제일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가계부 쓰면서 그러니까 예산 지키면서 배웠거든요. 4년 전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막 식비가 10만 원으로 정했는데 10만 1,000원이 나오면 무조건 1,000원짜리 물건을 집에서 팔았어요. 아니면 부수입을 벌든가. 그러니까 사실 그 1,000원 뭐 그리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더 쓴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는 뭔가 그 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인스타 스토리 중간에 멈춰도 뭐 그렇잖아요. 그냥 뭐 다들 살기 바쁘고 아니 진짜 뭐 했네 이러고 다다다다 그냥 빨리 넘기고 마는 걸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거를 해내는 내가 얻은 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안광이 블루오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력자들 뭐 이제 AI 나오고 그림도 다 그려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이제 편집도 막 맞아, 스크립트 보면서 하더라고. 읽으면은 눈을 일로 바꿔줘서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편집도 다 해줄 거고 뭐 그냥 내가 영상 찍어놓으면은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되게 애매해지는 지점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안광이 아닐까. 내가 누굴 만났을 때 그러니까 A랑 B 중에 있을 때 안광 빛나는 사람하고 더 일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그 안광을 빨리 바꿔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달리기인 것 같아요. 해봐야겠네요. 한번 도전을. 자극만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번아웃을 달리기로 극복하고 네.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김짬부 2.0이라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채널 자체도 이제 방향성을 바꾸셨어요. 네.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그 브랜딩 전문가 박재현 교수님을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약간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돈을 쫓는 마음의 절정이었다고 해야 되나? 막 그 차를 뭐 사고 싶어라고 하면은 람보르기니 우르스 사고 싶어요. 한강에 살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에 미쳐 있을 때 그때 뭐 지바겐 뭐 이런 네, 얘기 했는데 맞아요. 저한테 그래서 난 지바겐이 뭔지도 몰랐다가 찾아봤잖아. 아 저거구나.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박지현 교수님 만났는데 완전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 그분은 고객 관점, 브랜딩 어떻게 하면 고객과 더 사랑할 수 있는지 막 이런 이제 정말 제가 느낄 때 윗단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들킨 느낌?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뭔가 저기는 꿈이 있고 저한테는 욕망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그날 거기서 다 펼쳐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분들의 얘기만 듣는데도 아직 제 얘기 안 했는데도 그래서 그때 이제 박재현 교수님이 뭐 짬부라고 했어요. 짬부는 요즘 고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와장창 뭔가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뭔가 혼자 듣고 있다가 막 이렇게 뭔가 내가 되게 멀리 왔다 이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분명 꿈이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 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제가 너무 돈을 쫓는 것 같고 막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딱 한번 초심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왜 돈을 모았고 왜 그걸 또 유튜브로 찍었고 이 모든 것에 초심에 답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되게 초심이라는 단어를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교수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1.0이 나였다면 이제 2.0은 우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 짬부가 그 공이 공부의 공도 있는데 공명하다의 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서 같이 부자가 되자는 어떤 그런 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주제 자체는 뭐 여전히 짠테크 여전히 적금 얘기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이거 했어. 나 이거 하니까 좋더라 였으면 이제는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좀 더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관점으로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한 거를 알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알려주고 좀 더 나누려고 공부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도 진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전파 뭔가 부딪혀야 아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습성이나 그 성향은 죽지 않고 이제 그것도 계속 살릴 거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공부하는 게 제 30대에 좀 들어온 어떤 키워드인 것 같아요. 슬로건이 그래서 짠순이 부자되기 김짬부 여기서 맞아요. 이게 이름이고 공부해서 남주자 맞아요. 공부짬부 이렇게 맞아요. 바꾸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예전에 짬부님 영상을 보면 그 돈에 대해서 재테크 뭐 돈 모으고 아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런가?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진짜요? 되게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래서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해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나만이라도 안 어기고 다 지키는 걸 해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열심히 한다. 약간 막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부의 개념이 좀 이렇게 달랐던 거. 그러니까 실천이 공부다? 라고 하면 공부를 한 거겠지만 저는 약간 그냥 막 이렇게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학습하고 그거를 정의해보고 그걸 회고하고 약간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일단 해보고 대신에 뭐가 좀 남들보단 그래도 좀 강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남들이 이건까지 궁금해 하겠어라는 거에 대한 역치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도 모르지 않을까? 뭐 재무목표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을까? 내가 몰랐으면 모르는 거겠지.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빠르게 공유했던 거. 이게 저한테는 좀 강점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거기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왜냐하면 사실 저는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말 떠먹여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더 근데 사실 쉽게 표현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그래서 슬럼프라고 막 조회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영상 엄청 잘 나오셨던데요. 맞아요. 진짜. 그게 약간 그 미디어 팀의 힘인가요? 맞아요. 왜냐면 남편분이 이렇게 분석하고 남편이랑 그 저랑 3년 동안 함께했던 상희님이라는 아마 네, 저희도 같이 일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희님이랑도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집자와 그냥 크리에이터 막 이런 느낌으로 3년간 함께 했었는데 이제야 진짜 팀으로 묶어서 같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트루스 동료들이 항상 영상 같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버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전 제 영상을 버린 그 트루스 팀이 그 짬부님 그 채널에 올라가는 것도 같이 피드백을 같이 해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올리는 게 낫겠다. 진짜? 왜냐면 진짜 받았던 피드백,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좋게 말해준 건데 받았던 피드백 중에 가장 띵했던 게 영상을 본다는 건 돈 대신에 시간을 내는 건데 6분이라는 시간, 6분짜리였거든요. 6분이라는 시간에 1.5배를 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다시 돌아오는 고객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 그러려면 항상 1.5배의 값어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1.5배에서 1.75배. 근데 우리 영상은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6분짜리를 봤으면 마치 12분짜리나 혹은 7, 8, 10분짜리를 본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게 진짜 제가 받았던 피드백 중에 가장 띵했던 피드백이었어요. 고맙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안 올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가지고 안 올렸어요. 만들어 놓고 안 네, 안 올렸어요. 그때가 좀 진짜 저한테 영상을 좀 다시 보게 했던 사실 그렇잖아요. 너 회사 들어갔는데 야 짬부 거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다들 하는 거예요. 야, 짬부 거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다 같이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계속 겪으면서 그 영상에 대한 선이나 여기선 이런 자료를 더 넣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걸 생눈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생눈으로 봐줘라. 내 눈 말고 진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잡히는 사람처럼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본 것처럼. 네네. 그래도 재밌어야 되니까 영상은. 그랬을 때 괜찮아요? 하면은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에 진짜 선물처럼 딱 연말 2023년 마지막에 올린 영상이 지금 거의 100만 뷰 가까이,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만에 50만 뷰가 나왔고 그 뒤에 올리는 영상들도 지금 막 10만, 20만 네네. 이렇게 되고 있고 사실 그 소울정 채널 지금 네네. 그 소정님 채널도 뭐 6개월 만에 한 4만 정도 됐고 뷰가 막 계속 나오고 숭님 여기 최근에 나오셨던 그 이승희의 영감노트 채널도 저희가 만든 2개 영상이 다 1위 영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10만 회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게 정말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저희가 피드백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픽사도 감독들끼리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구루들도 서로 피드백을 받는데 내가 뭐라고 4년 동안 피드백을 안 받았지? 약간 이러면서 계속 그 제 영상에 대한 선도 높아지고 당연히 그러면 짬부 채널도 저희 팀이 만드는 거니까 같이 좀 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다가 약간 좀 주춤하다가 그렇게 딱 됐을 때
그때 막 기쁜 순간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나눌 사람이 되게 많아진 맞아요. 거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막 일단은 진짜 그 상희님 어. 저희 편집자님이 그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걸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F&B의 바운더리는 뭐 네이버 플레이스 5위 안에 든다. 이 지역 이게 바운더리인 거예요. 그럼 1번, 2번, 3번이 1번 오게 한다, 2번 찍게 한다, 3번 다시 오게 한다. 이것만 반복하면 결국에 그건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어떤 이런 바운더리를 세우는 건데 컨텐츠의 바운더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썸네일을 클릭하게 한다, 끝까지 보게 한다, 공유나 댓글 같은 행동을 하게 한다. 저한테는 이게 세 개의 바운더리였거든요. 그래서 희님이랑 같이 이런 걸 설정하는 과정에서 희님이 편집한 영상이 진짜 몇백 개가 되는데 그중에 100만 뷰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희님이 저랑 3년을 했는데 제가 만든 짬뿌님 영상 중에 100만 뷰가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그걸 꼭 해보고 싶다고. 그 바운더리를 난 무조건 클릭하게 한다, 끝까지 보게 한다, 행동하게 한다를 하는 영상을 이제 편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와 뭔가 같이 결의에도 차면서 같이 뭔가 막 책임감이 들면서 진짜 희님 그거 바운더리 이뤄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아직 2만 뷰 남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뤄진, 왜냐면 그 정도 속도는 사실 100만 뷰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희님 이거 우리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너무 좋았고 동료들도 계속 와서 막 짬뿌님 막 이렇게 이제 해주고 한 마음으로 계속 맞아요. 그 영상 보고 하나로 있었구나. 거의 축제. 왜냐면 그 영상 아이디어도 동료가 내준 거거든요. 토스를 진짜 좋아하는 동료가 내준 거여가지고 아무튼 그 과정이 이건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약간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100만 뷰 된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이따가 따로 좀 과외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요즘사 나왔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힙의 기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짬부님의 그 변천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직장생활 하실 때 욜로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짠테크를 하면서 짠테커 판들에서 있었고 지금의 공구참가 됐는데 그때의 힙의 기준은 이랑 그 짠테크가 됐을 때 그 판에서의 힙의 기준은 달랐다. 그래서 막 이렇게 더 아끼고 이런 게 더 힙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를 제가 다시 보면서 지금의 그 짬부님한테의 힙은 어떤 걸까?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30대 저는 이제 물론 돈 모으고 돈 뭔가 투자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그 짬부라는 사람도 있지만 김지은이라는 사람 봤을 때 특히 짬PD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전 진짜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진짜 힙은 배운 걸 실천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그 트루스에서는 그거를 두런두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런 했으면 두 해야 되고, 런 했으면 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은 점점 많아져서 머리가 비대해지는데 실천이라는 그 뼈대가 없으면 진짜 추파춥스처럼 계속 무너지는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하루라도 실천을 했나? 이게 좀 중요해가지고 뭔가 저에게 지금 힙이라고 한다면 배운 걸 내가 실천했나? 내가 어제 들은 걸 잘 기억하고 오늘 했나?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인사이트 있을 것 같은 게 요즘에 진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되게 빠르게 압축해서 모든 걸 주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딱 그게 달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길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로 바뀐다 해서 이제 그렇게 올려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막 쇼폼 나오고 막 이렇게 요약본 나오고 이런 시기에 이런 게 맞나 사실 고민을 했지만 우리 방향에 이게 더 맞을 것 같다. 우리의 지속 가능성에 맞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났어. 나타나 그런 사람들 나타나서 그래서 욕하면 뭔데 이런 댓글을 단 거예요. 진짜요? 약간 그런 한 시간을 요약해 달라고. 그래서 요약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요약해 주니까 내가 노력 안 해도 다 요약해 주니까. 맞아. 저 여기 오면서 그 모베록스 무비랜드 라디오 시작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거기 댓글이 딱 요약 한 10줄짜리 요약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올려놨어요. 누가 올렸어요. 그걸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마저도 다들 이제 요약을 찾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이런 걸 힘들어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되게 반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짧은 걸 보거나 완전 긴 걸 맞아요. 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어요. 그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뭐 하시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뭐
그분은 그나마 요약을 본인이 해서 다 듣고 요약을 본인이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요즘에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좀 많이 못 보기도 하는데 왜냐면 많이 이렇게 수집하고 영감 받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거를 결국 잘 실천했냐가 좀 중요 포인트다 보니까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들었잖아요. 무조건 그거를 생생하게 실감나게 말하는 연습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퀴즈를 봤어요. 뭐 혹은 뭐 박진영이 너무 좋은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다. 박진영 이런 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저 사람이 반응하게끔 말할 수 있을까? 뭘 봤으면은 내가 실천까지는 어렵다. 왜냐면 박진영이 한 말을 내가 바로 실천하는 거는 다음날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맛깔나게라도 말해보는 것도 실천으로 사람들이 혹하게 그 궁금하게끔 그거 네네. 보게끔 한다 네네. 본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게 콘텐츠 만들 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영업 같은 거네요. 내가 영업한다 이러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영업한다. 맞아요. 그걸 뭐 보게끔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걸 잘 요약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인사이트를 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그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짬부님 얘기한 게 그래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 같다고 생각한 게 이거를 내가 그냥 들었다고 낼 게 아니라 하나라도 뭔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을 맞아요. 때 그게 내게 되고 그 댓글에 요약을 단 사람은 자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걸 다 듣고 자기가 요약을 했으니까 요약이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누가 요약을 하는 행위를 한 그 댓글만 본 사람은 내게 되지 않는 거지. 기억도 안 나요. 그거 봤는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억에 하나도 안 남고 그게 내게 안 되면은 사실 그거야말로 진짜 시간 낭비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청 기록 시간 보면 가끔 웃길 때 있어요. 내가 맞다, 나 이거 봤었지. 약간 이런 맞다. 약간 이런 봤는데 또 보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좀 많이 보는 것보다 본 거를 실천하는 거. 네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거. 2023년엔 책을 많이 안 샀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거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보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보고 싶다. 씹어먹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얘기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짬부님 초대한 게 사실 작년에 짬부님이 그런 영상을 올리시고 그때 그 힘듦이 저는 그거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작년 내내 그런 상황이었고 짬부님은 재작년에 약간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작년에는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약간 그거를 사실 보면서 많이 응원도 하고 저도 이제 그걸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그런 시기에 있는 분도 많이 지금 있을 거고 그런 슬럼프나 번아웃이 있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데스커 라운지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결국에 이 공간에 오면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게끔 키 컨셉을 연결로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각 단계마다 결국엔 연결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100명 정도를 디깅을 해보니까 이데오도 추신수가 전학을 오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 뭐 넷플릭스 창업자도 카풀하면서 맨날 아이디어 던지다가 그 사람이 딱 잡아준 아이디어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혼자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인지를 한 다음에 그때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너무 심플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오픈될 때쯤에는 데스커 라운지도 오픈될 것 같긴 한데 거기 오면은 나의 단계가 내 단계 중에 어느 단계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감이 필요한 시작하는 단계일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성장해야 되는 단계인지 지속해야 되는 단계인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 다른데 사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코치나 피드백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아까 제가 피드백이 사실 작년에 저를 좀 바꾼 단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절대 친구나 뭐 또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걸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 영역의 프로를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그 박지영 교수님 만났을 때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울어라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저는 제 취약성을 되게 빨리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컨티뉴어스 클럽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해서 4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 잘났어, 나 돈 많아 할 때보다 오히려 난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걸 잘 못해라고 할 때 그 사람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광, 뭐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에 결국에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거 도와줄 수 있어라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면
결국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 소개팅도 보면은 미친 듯이 나 소개팅해줘 하는 애들이 결국 소개팅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로워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나 소개팅 해줘. 그때도 근데 또 막 나 이랬으면 좋겠고 180이었으면 좋겠고 얼굴 잘생겨 이러면 또 안 오잖아요 소개팅이. 그러니까 나 사실 그냥 정말 착하기만 하면 돼. 나도 이런 거 취약한데 뭐 약간 이런 식처럼 내가 누군가가 연결되고 싶을 때도 계속 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데 이걸 진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주변에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저희가 그 데스커 라운지도 약간 그런 걸 컨셉으로 잡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단 좀 연결돼야겠다. 나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약간 이런 포인트만 잡아도 진짜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저도 이제 번아웃 오고 힘들 때는 누굴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자고 하기도 약간 미안하고 내가 거기서 막 에너지 있게 막 얘기도 못 하겠고 그게 막 피로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 계속 점점 그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사람들과 연결이 다 끊어지면서 더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그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한 명. 그러면 저도 나갔을 때가 그 계기거든요. 도와주고 싶어요라는 사람의 손을 잡은 거. 그랬을 때 나올 수 있었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막 나 지금 망한 것 같고 이럴 때 괜히 내가 누구한테 피해줄 것 같고 뭐 내가 더 좋게 해줄 수 없는데 만나도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도움도 요청도 못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그 시기에. 근데 한번 그냥 눈 꼭 감고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맞아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하면은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은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많은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저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짬보님의 좀 새로운 뉴 챕터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지내실 건지 1년 동안 진짜 바쁘게 많은 걸 변화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또 이제 올해 시작인데 또 맞아요. 어떻게 뭘 하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그 6평 원룸에 사실 건지도 궁금하고 6평 원룸. 짬보 채널은 또 어떤 식으로 또 할 예정이신지 뭔가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저는 일단 뭔가 평수보다는 그냥 서울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이게 저한테 포인트여서 일단 아마 아이 낳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 것 같고 왜냐면 아이 계획이 1년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정말 또 치열하게 재밌게 살면서 영상의 모든 기준을 업그레이드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뭐 아까 얘기했던 클릭하게 한다, 끝까지 보게 한다, 행동하게 한다까지는 이제 오케이가 된 것 같은데 좀 더 영상미라든지 뭔가 이게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플랫폼으로 나를 정의하면 망한대요. 난 유튜버야, 난 틱토커야, 난 인스타그래머야 이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콘텐츠인이야, 미디어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거.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브랜드들과 협업을 많이 해보는 거. 그게 올해는 좀 가장 큰 화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저도 이제 경기도민인데 서울로 네. 이사를 갈 예정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 세 가지 막 얘기하셨잖아요. 바운더리. 네. 그거에 있어서 요즘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궁금한데 네. 이건 이따가 네. 같이 저희끼리 좋아요. 그거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 남기면 어떡하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짬분님과 나눈 대화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팟빵,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